모의고사 제1회 문제를 풀고 계시는데요. 읽기 문제가 점점 지문이 길어져서 조금 힘드실 겁니다. 그렇지만 힘을 내서 열심히 해보아요. 그리고 오늘은 외국인이 좋아하는 한국 음식은 어떤 것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59번에서 60번 문제,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자, 우리 이제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요. 지문 속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빈자리가 보입니다. 아마도 59번 문제. 그런데 바쁠 때는 지하철을 탑니다. 라는 문장이 어느 부분에 들어가면 좋은지 찾아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59번 문제를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지문을 읽겠습니다. 조금 전에 59번 지문이 뭐던가요? 그런데 바쁠 때는 지하철을 탑니다. 였습니다. 기억하시면서 본문 읽어가겠습니다. 저는 지하철보다 버스를 좋아합니다. 지하철은 창밖이 어두워서 답답하지만 버스는 창문으로 밖이 보여서 괜찮습니다. 지하철이 버스보다 빠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때문입니다. 어떤 이유를 설명했어요. 이 이유는 지하철을 타는 이유이지요. 그래서 59번 문제, 그런데 바쁠 때는 지하철을 탑니다. 라는 문장은요, 이 이유가 나오기 이전에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답을 골라보면 니은에 들어가야 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59번 문제를 풀었으니까요. 이제 니은의 빈칸에 59번 문장, 그런데 바쁠 때는 지하철을 탑니다. 라는 문장을 넣어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지하철보다 버스를 좋아합니다. 지하철은 창밖이 어두워서 답답하지만 버스는 창문으로 밖이 보여서 괜찮습니다. 그런데 바쁠 때는 지하철을 탑니다. 지하철이 버스보다 빠르기 때문입니다. 지하철은 달리면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밖이 안 보일 때가 많아서 답답하지만 버스보다 빨리 갑니다. 지금 이 문장에서는 지하철을 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떤 자리에 이런 문장이 들어갈까요? 라는 것은 앞, 전, 후 문장을 조금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전체 지문을 모두 읽고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제시된 문장을 기억하면서 지문을 읽어가다가 여러분이 적절한 위치에 먼저 넣어보는 것이 훨씬 더 편하실 겁니다. 60번,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 버스는 지하철보다 빠릅니다. 아니죠. 자, 지하철이 버스보다 빨라요. 2번, 지하철은 조용하게 달립니다. 아니죠. 지하철은 달리면서 시끄러운 소리가 납니다. 조용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떻던가요? 지하철 모두 타 보셨죠? 네, 지하철은 조금 달릴 때 시끄러운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은 버스와 지하철 중에서 뭐가 더 좋은가요? 네, 우리 지문과 아마 같은 생각일 겁니다. 바쁠 때는 지하철을 타고요. 조금 여유가 있을 때는 창밖을 구경하는 재미가 있는 버스를 타겠죠. 3번 보기입니다.
버스는 창문으로 바깥을 볼 수 있습니다. 어때요? 버스는 창문을 볼 수 있습니까? 그렇죠. 지하철은 밖이 안 보이지만 버스는 창문 밖으로 밖이 보여서 답답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3번 정답입니다. 4번 보기 볼까요? 지하철은 창문을 열 수 없어서 답답합니다. 지하철이 밖이 안 보여서 답답하다라고 말했지 창문을 열 수 있다, 없다라는 내용은 지문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문에 있는 사실로만 답을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추측하셔서 지하철은 문을 열 수 없지 이렇게 추측하셔서 답을 찾으시면 안 됩니다. 항상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확하게 읽고 읽은 내용으로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61번, 62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자, 역시 지문을 읽으셔야 될 건데요. 우리 문제를 먼저 볼까요? 61번 문제,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십시오. 역시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고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읽으면서 여러분이 어떤 말이 가장 어울릴까라는 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문 함께 읽을까요?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바쁘지만 열심히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운동은 한 번에 많이 하는 것보다 매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하루만 운동을 하다가 지금은 매일 합니다. 아침에 일찍, 자, 이제 빈칸이 나왔어요. 운동을 하면 아침에 어떻게 해야지 운동을 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자면서, 아침에 일찍 퇴근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일찍 운전해서. 어떤 게 가장 어울립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3번 일어나서 정답으로 하고요. 일어나서 빈칸에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하면 제일 좋지만 아침에 운동을 못할 때는 저녁에 합니다. 자,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바쁜 일과지만 틈을 내어서 운동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62번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자,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합시다. 아침에 못하면 저녁에 합니다. 운동은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매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지요. 1번 보기 보겠습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바쁩니다. 바쁘지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문장에서 바쁘지만 열심히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2번 저는 매일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내용 중에서요. 저는 일주일에 하루만 운동을 하다가 지금은 매일 합니다. 라는 내용이 있었으니까요. 운동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2번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3번 운동을 하면 누구나 건강해집니다. 제가 59번, 60번 문제 풀 때
운동을 하면 건강해질 것 같다. 이거는 추측이에요. 그래서 지문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추측해서 문제를 푸는 것은 안 된다. 항상 지문에 있었던 여러분이 읽었던 내용으로만 문제를 풀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간혹 많은 분들이 이럴 것이다 라는 추측으로 문제를 푸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출제자는요, 이미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만 고르셔야 합니다. 누구나 건강해지는 건 아니에요. 운동을 하면 누구나 건강해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 본문에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4번. 운동은 한 번에 많이 하면 좋습니다. 아니죠. 운동은요, 한 번에 많이 하는 것보다 매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문을 읽고 두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항상 지문을 꼼꼼히 읽으시고 여러분이 좀 써보았으면 좋겠어요. 항상 작문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연습은 이런 지문을 통해서 많이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63번, 64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준수 씨가 수지 씨에게 보내는 편지 글입니다. 수지 씨, 안녕하세요. 제가 일본에 온 지 벌써 1년이 넘었네요. 저는 잘 지내요. 일본어도 조금 할 수 있고 인사를 하고 지내는 사람들도 생겼어요. 아직 모르는 게 많아서 어렵지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모으고 있어요. 이번 여름에 수지 씨가 놀러 오면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언제 올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답장 기다릴게요. 준수. 자, 편지 글 읽어보았습니다. 준수 씨는 왜 이 글을 썼습니까? 63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문장 우리 한번 볼까요? 언제 올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얘기는 수지가 언제 일본에 오는지 물어보려고 편지를 썼겠죠. 자, 이런 일본에 언제 오는지 물어보는 내용이 1, 2, 3, 4 중에 어떤 걸까요? 1번.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싶어서. 아니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번. 일본에서 잘 사는 법을 알려주려고. 그건 아니죠. 일본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3번. 수지 씨에게 일본어를 배우고 싶어서. 이런 내용이 있었던가요? 없었어요. 항상 읽고 물음에 답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읽었는지 내용 파악을 잘 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본문에 있는 내용만으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4번. 수지가 언제 일본에 오는지 물어보려고. 그렇죠. 마지막 문장에 있었습니다. 63번은 4번이 정답입니다. 64번.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 보기 보겠습니다. 준수 씨는 일본에서 학교에 다닙니다. 준수 씨가 일본에 온 지 1년 정도 되었다라는 내용만 있었죠.
학교에 다니는지 모릅니다. 2번 준수 씨는 지금 일본에서 살고 있습니다. 수지 씨군요. 2번 수지 씨는 지금 일본에서 살고 있습니다. 2번은 준수 씨만 지금 현재 일본에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 본문의 내용에서는요. 제가 일본에 온 지 벌써 1년이 넘었네요 라는 내용으로 현재 준수 씨만 일본에 살고 있는 걸로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2번도 내용과 맞지 않습니다. 3번 수지 씨는 일본에서 1년 넘게 지냈습니다. 수지 씨인가요? 아니죠. 준수 씨죠. 네, 3번도 맞지 않았습니다. 4번 준수 씨는 일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준수 씨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64번 문제는 4번 준수 씨는 일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4번이 정답이었고요. 여러분이 한국에서 공부하시면서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알바 구함. 나 알바하러 가야 돼. 혹시 여러분의 한국인 친구들이 알바라는 말을 쓰는 거 들어보셨나요? 네. 우리 요즘은 줄임말을 좀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어를 모두 말하지 않고 좀 줄여서 말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아르바이트도 줄여서 우리 친구들은 알바라고 합니다. 물론 쓰실 때는 아르바이트하고 써야 되겠지만 친구들 사이에서는 알바라는 표현이 훨씬 더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출첵이라는 얘기도 들어보셨죠? 출석 체크입니다. 그런데 말을 줄여서 출첵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들이 표준어는 아니지만 구어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나, 두 개씩 알아두시면 친구와의 대화가 굉장히 재미있을 겁니다. 65번, 66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자, 역시 문제를 보니까요. 65번 문제는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십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항상 제가 본문을 다 읽고 문제를 푸는 것보다 이렇게 빈칸에 들어가는 부분을 찾는 부분은 여러분이 문제를 먼저 알고 지문을 읽다가 매칭하는 것이 훨씬 문제 풀기가 편하실 겁니다. 자, 65번 빈칸에 들어가는 말을 고르는 거니까요. 본문을 읽으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을까요? 빵집에서는 빵을 매일 만들어서 팝니다. 그래서 빵이 나오는 시간에 빵집에 가면 자, 빈칸이에요. 맛있는 빵을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매칭해 보겠습니다. 빵이 나오는 시간에 빵집에 가면 먹기 싫은 맛있는 빵 어울리지 않아요. 빵이 나오는 시간에 빵집에 가면 지금 먹는 맛있는 빵 어울리지 않습니다. 빵이 나오는 시간에 빵집에 가면 방금 만든 맛있는 빵을 먹을 수 있습니다. 빵이 나오는 시간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빵을 다 만들어서 내놓는 시간을 말하는 거죠. 이때 빵집에 가면 방금 만든 빵을 먹을 수 있습니다. 4번은 또 한번 볼까요?
빵이 나오는 시간에 빵집에 가면 급하게 만든 맛있는 빵. 여러분 어떤 게 가장 어울리나요? 그래요. 빵이 나오는 시간이라는 것은 빵을 다 만들어서 내놓는 시간이니까요. 방금 만든이라는 뜻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제 빈칸을 메꾸어 보았으니까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본문을 읽으면서 66번 문제를 풀 준비를 해봅시다. 빵집에서는 빵을 매일 만들어서 팝니다. 그래서 빵이 나오는 시간에 빵집에 가면 방금 만든 맛있는 빵을 먹을 수 있습니다. 빵은 하루에서 이틀 정도 지나면 팔 수 없기 때문에 저녁 늦은 시간에는 세일을 많이 합니다. 다음 날까지 팔 수 없는 빵을 싸게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빵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일부러 밤늦게 빵을 사러 가기도 합니다. 저녁에 가면 세일을 많이 하죠. 묶음으로 팔기도 하고요. 자, 세일 다른 표현으로 할인입니다. 가격 할인. 물건을 원래 가격보다 조금 가격을 깎아준다라는 뜻이죠. 저는 빵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도 빵집에 자주 가는 편인데요. 그런데 빵 나오는 시간을 맞추어서 빵집에 가는 것은 좀 힘들어요. 그냥 지나가면서 빵을 잘 사는 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빵을 좋아하십니까? 네, 좋아하는 분도 계실 거고 안 좋아하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그렇지만 지나가다 보면 우리는 빵집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66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 빵은 만들어서 오래 팔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서요. 빵은 하루에서 이틀 정도 지나면 팔 수 없습니다. 라고 나왔죠. 그래서 1번은 맞지 않군요. 2번입니다. 저녁에 늦게 빵집에 가면 빵이 없습니다. 이런 표현은 우리 본문 속에 없었습니다. 저녁에 늦게 가면 오히려 세일을 많이 합니다. 가격 할인을 해준다 라는 표현이 있었지만 빵이 없다 라는 표현은 없었습니다. 이번의 내용도 맞지 않군요. 3번 빵집에는 저녁 시간에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었던가요? 네, 없었죠. 빵집에 언제 사람이 제일 많은지 우리 본문의 내용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4번 저녁 늦은 시간에는 빵을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녁 늦은 시간에는 세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요, 세일을 많이 하니까요. 그래서 빵을 싸게 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세일의 의미, 가격 할인이다. 빵을 싸게 살 수 있다라는 말로 우리는 연결해 보았습니다. 66번 정답은 4번. 저녁 늦은 시간에는 빵을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가 정답이었습니다. 새로운 외국어를 배울 때 그 나라의 문화를 알면 말을 배우기가 더 쉽다는 것은 사실이죠. 그 이유는 문화와 언어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일 겁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그 언어 속에 녹아있는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우는 것이죠.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학생들 중에는 요즘 유행하는 K-팝 노래에 매료되어 노래를 듣고 따라서 부르다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K-팝을 좋아하시나요? 좋아하는 K-팝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것도 한국어를 배우기 위한 좋은 방법입니다. 또 한국 음식에 매료되어 한국 요리를 배우고자 한국어를 배우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생활하시면서 가장 맛있게 먹는 한국 음식은 어떤 것인가요? 한국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할 때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 라는 겸양의 표현을 쓰고는 하는데요. 이때 동양권에 자기 자신을 낮추는 예절 습관에 익숙하지 않은 서양권의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은 이 겸양, 겸손의 표현을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문화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외국인이 좋아하는 한국 음식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총 1,534만 명으로 2017년에 비해 15%가량 증가했는데요. 우리나라의 문화에 심취한 외국인들의 숫자가 갈수록 늘어가면서 더불어 우리나라의 음식에 관한 관심 또한 날로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한국 음식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달짝지근한 간장 베이스 국물에 당면과 버섯, 소고기를 넣고 자작하게 끓여 먹는 우리나라의 불고기는 뼈를 발라낼 필요가 없고 특유의 부드러운 식감과 감칠맛으로 많은 외국인들에게 인기 있는 한국 요리입니다. 얼마 전 방송되었던 윤식당에서도 불고기 덮밥과 불고기 버거 등 어떠한 조합에서도 기본 이상의 맛을 내는 불고기가 많은 외국인들에게 폭풍 인기를 끌었습니다. 각종 야채와 반찬들을 넣고 고추장과 참기름 등을 첨가하여 간편하게 비벼 먹기 위해 만들어진 비빔밥은 전 세계적인 웰빙 바람을 타고 한식의 대표 요리로 자리 잡았다 할 수 있습니다. 비빔밥은 형형색색의 야채로 인해 보기에도 화려하고 맛도 좋으며 거기에 저렴한 가격까지 더해져 많은 외국인들이 즐겨 찾는 한식 요리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찜닭 이외에도 치킨, 삼계탕, 닭갈비, 닭볶음탕 등 맛있는 닭 요리가 정말 많은데요. 그중 삼계탕과 더불어 이색적인 한국 요리로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요리인 찜닭은 간장 소스를 기본으로 하여 외국인들의 입맛에 거부감이 없어 많은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의 한국 가이드북에 서울의 인기 찜닭집이 명소로 소개될 정도로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맛이라고 하네요. 닭고기를 조각 내어 밀가루 등을 묻히고 기름에 튀긴 요리인 치킨은 우리나라에서도 패스트푸드의 3대장인 피자, 햄버거, 치킨 중에서도 압도적인 원탑의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치킨은 외국에서 들어온 음식이긴 하지만 한국식 중화 요리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새로운 양념과 튀기는 방법 등이 우리나라에 맞게 개발되어 현재에 이르렀으며 최근 해외 인기 유튜버와 국내 인기 드라마 등에서 등장하며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는 치맥 체험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필수 코스처럼 되어버릴 만큼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한식 중에서도 거의 모든 외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한식은 바로 한국의 고기인데요. 우리나라 특유의 테이블 위에서 즉석으로 구워 먹는 방식과 고소하고 쫄깃한 삼겹살에 찰떡궁합을 자랑하는 쌈장은 많은 외국인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찾은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해외 유명 배우들도 즐겨 찾는 우리나라 요리의 대표 주자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떡볶이, 김밥, 삼계탕, 김치전 등 많은 우리나라의 음식들이 외국인들에게 호평받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그 폭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한류 열풍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음식 문화는 날이 갈수록 세계 속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